갑자기 정훈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짙은 갈색 코트가 조용히 선영 씨의 어깨 위에 덮였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눈빛도 없었지만 그 따스함은 두꺼운 옷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어 등줄기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에 떨어지는 빗소리 속에서 선영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몇 년이 지난 걸까요? 이토록 다정하게 누군가에게 닿은 기억이요. 본능적인 스침이 아닌 시간의 주름과 기억, 후회가 얽힌 조심스러운 닿음.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다만 가슴 앞 코트를 살짝 움켜쥐며 그 따스함을 조금 더 오래 품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여자임을 느꼈습니다. 황혼의 사랑 이야기를 담는 황혼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천천히 감싸는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선영 씨는 50대에 접어든 중년 여성입니다. 겉으로는 단정하고 차분해 보이지만 가슴 한편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12년 전 이혼은 마치 불 꺼진 방처럼 조용하고 길게 그녀를 감쌌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도 그 차가움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녀 곁을 지켜준 유일한 존재는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겨울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경상도 시골집은 마치 버려진 절처럼 적막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여전히 2벌의 수저를 꺼냈다가 한 벌은 다시 서랍에 넣곤 했습니다.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매번 새삼스럽게 떠올리며 밤이 되면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소리조차 눈물을 자극했습니다. 고독이 싫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누구에게도 여자로 기억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녀를 가장 작고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은 동창회 초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선영 씨의 깊은 기억 속을 조용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3월의 어느 오후 그녀는 이불을 개던 중 초대장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미소만 짓고 무심코 옆으로 밀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손끝은 뒷면을 넘기고 있었고 거기엔 익숙한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주, 미숙, 혜진, 은행나무 아래서 함께 웃고 기숙사 방에서 손 꼭 잡고 울던 친구들. 그녀의 가슴 한편이 조용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가 정말로 기대되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누군가가 나를 봐줬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자로서 한 번쯤 예뻐지고 싶다는 조용한 갈망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거울 앞에 앉아 오래된 스카프 하나하나 달아진 립스틱을 꺼내봤습니다. 손끝마다 잠들어 있던 기억들이 조금씩 깨어났습니다. 긴 머리를 흩날리던 시절, 예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눈빛으로 웃던 그 시절. 그날 저녁 선영 씨는 오래도록 입지 않았던 파란 꽃무늬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가볍게 두 뺨에 로션을 바릅니다. 조금 거칠어진 피부, 하지만 여전히 따스한 빛을 머금고 있는 얼굴이 거울 속에 비칩니다. 시간은 지나갔지만 그녀는 여전히 여자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그녀는 가슴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달래듯 그녀는 이제 예전의 소녀는 아니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자신에게 허락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아직 여자입니다라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단 한 번의 시선이 사람의 심장을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포항의 해물식당 문이 다시 열리는 순간 선영 씨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정훈 씨가 들어섰습니다. 예전보다 천천해진 걸음, 흰머리가 섞인 머리카락, 단정한 코트 차림.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뒤흔든 건 외모가 아니라 여전히 그대로인 그 눈빛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녀의 가슴 어딘가를 조심스럽게 건드렸던 그 다정하고 조용한 눈빛. 선영 씨는 유리잔을 꼭 쥐며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정은 씨도 그녀를 본 순간 잠시 멈췄습니다. 둘 다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어색하게 눈길을 피했습니다. 누구도 왜 그가 늦었는지 묻지 않았고 그들을 한때 연결했던 이름, 이혼한 전 남편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친구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선영 씨의 귀엔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자신이 자리를 잘못 앉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래전 소녀처럼 가슴이 복잡하게 흔들렸고 어른의 외모 뒤에 감춰진 감정들이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정은 씨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가끔씩 조심스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다정함인지 오래된 예의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의 몇 번의 마주침, 남편과 함께 있을 때 우연히 마주친 그의 조용한 눈빛, 그리고 자신을 길게 바라보지 않으려 애쓰던 모습. 그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도 남편의 변심을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녀를 안쓰럽게 여겼던 걸까? 그 모든 게 아니더라도 오늘 밤 그가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사랑은 아닐지라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두근거림이었습니다. 말없이 마주친 눈빛이 오히려 모든 말을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정은 씨는 이제 황홍이에 접어든 남자였습니다. 살짝 굽은 어깨, 깊어진 눈가 주름,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가을처럼 따뜻했습니다. 조용하고 다정한 계절처럼요. 짧은 악수가 지나간 뒤 정은 씨의 시선은 선영 씨에게 잠시 멈췄습니다. 과거를 묻지도 않고 외모를 칭찬하지도 않았지만 그 눈길에는 이상하게 마음을 어지럽히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시선으로부터 도망치듯이 그의 눈빛이 다시 한번 자신에게 머무를 때마다 그녀는 작게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술맛은 독하지 않았지만 목은 점점 마르고 속은 뜨거워졌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불편했을까요? 아니면 기대하지 말아야 할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요? 식당 안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친구들은 자녀 이야기, 퇴직 후 생활, 건강 문제, 여행담까지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선영 씨도 웃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점점 딴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은 씨가 앉아있는 자리, 그리고 그 사이에 조용한 거리로요. 그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던지는 한두 마디 농담에 모두가 웃었지만 그녀에겐 그 침묵이 더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는 한때 그녀의 가장 연약했던 순간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 일 없었던 듯 다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선영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작되지 않았지만 끝나지도 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 밤 그의 눈빛이 또다시 자신을 스쳐갈 때 가슴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여자로 바라보는 그 느낌이 너무 오래 잊고 지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간은 너무 조용하고 가벼워서 오히려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밖으로 나섰을 때 포항의 밤하늘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크게 퍼붓는 비는 아니었지만 잠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비였습니다. 선영 씨는 가방 속에서 작은 우산을 찾으며 허둥댔습니다. 식당에서 흘러나온 노란 불빛은 젖은 보도블록 위에 몽롱하게 퍼졌고 그 속에서 한 남자의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정은 씨는 우산을 펼쳤습니다. 그는 선영 씨 쪽으로 우산을 살짝 기울이며 조용히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아닌 그 거리, 비에 젖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서로의 온기를 넘어서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선영 씨는 옆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산 위에 부딪히는 빗소리, 젖은 길 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만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차가운 공기에 어깨가 가볍게 떨렸지만 그 떨림이 바람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랜 시간 곁에 있었던 사람처럼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그 침묵은 불편함이 아니라 그녀를 향한 배려였습니다. 작은 골목 끝 선영 씨가 택시를 부르려 했던 그 순간 정훈 씨는 우산을 자기 쪽으로 살짝 옮겼고 그녀의 어깨가 비에 조금 젖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선영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설명도 필요 없는 행동, 너무 조용하고 너무 따뜻해서 가슴이 조용히 울컥했습니다. 그녀는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랜만에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남자의 온기는 꼭 끌어안는 포옹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하고 정확한 순간에 아무 말 없이 다가오는 배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문득 오래된 기억을 조용히 깨우는 순간이 있습니다. 젖은 거리, 나무십 사이로 바람이 스치고 비가 조용히 떨어지는 길 위에서 정훈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많이 힘들었죠. 선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가 살짝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마르고 지쳐있던 몸, 아무런 방향도 없던 마음, 그리고 그 밤들, 조용히 진동하던 휴대폰, 발신자는 정훈 씨였습니다. 길지 않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힘들면 그냥 말해요.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저는 있어요. 그녀는 그 문자를 읽었고 몇 번이고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전 남편의 친구였던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시절의 자신, 모든 게 부끄럽고 또 너무 아팠습니다. 오늘 밤 그 말 한마디가 다시 가슴을 울렸습니다.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때 조금만 용기 냈다면 그의 손길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련한 후회 때문이었습니다. 정훈 씨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독백처럼. 하지만 그 조용한 고백은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조용했습니다. 선영 씨는 어깨에 걸쳐진 그의 외투를 다시 고치지 않았습니다. 말 없는 그 시간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꼭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지금처럼 내가 돌아볼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따뜻한 공간과 한 잔의 커피가 있으면 오래 숨겨왔던 아픔이 천천히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빗방울이 잦아들던 시간 두 사람은 길가의 작은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손님은 없었고 잔잔한 재즈 음악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정훈 씨와 마주 앉아 두 손으로 따뜻한 커피잔을 감쌌습니다. 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송긋을 드듯 그녀의 얼어있던 기억들도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커피 위에 맴도는 거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그 순간 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속 낯선 메시지들, 등을 맞댄 채 말 한마디 없이 잠들던 밤들,
혼자 차린 명절 밥상, 그리고 결국 아무 말 없이 이혼을 선택했던 순간들, 소송도 다툼도 없이 조용히 물러났던 이유는 그냥 지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힘들었던 건 그 이후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들과 함께 살았지만 그녀는 그 집에서 투명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그녀를 원망했고 가정이 무너진 책임을 그녀에게 돌렸습니다. 그녀는 점점 말이 줄어들고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순간 여자로서의 감정이 사라졌어요. 그냥 존재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훈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휴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순간 선영 씨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수년 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녀를 안쓰러워하지도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창밖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카페 안은 조용했지만 선영 씨의 마음은 아주 조금, 정말 오랜만에 가벼워졌습니다. 때로는 말이 필요 없는 공감이 있습니다. 긴 시간을 돌아 비슷한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조용히 마주한 그 밤처럼요. 선영 씨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던 정훈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도 이혼했어요.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싸움도 애정도 다 사라지고 그냥 같이 사는 룸메이트 같았죠. 그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잔을 내려놓는 느린 손짓과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훈 씨는 새벽 3시쯤 눈을 떠 부엌불을 켜놓고 멍하니 앉아있던 날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불이 켜져 있으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선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언제나 든든해 보이던 남자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시간을 지나온 사람이란 걸 느꼈습니다. 창밖에 내리는 비는 계속해서 길고도 잔잔하게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조용한 재즈 음악 사이로 탁자 위에 올려진 두 사람의 손끝이 살짝 아주 조심스럽게 맞닿았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급한 감정에서 비롯된 손길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들이 서로의 천을 확인하고자 하는 따뜻한 공감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로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 다시 느낄 수 있는 온기, 그리고 아직도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감정이 남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선영 씨는 오랜만에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을 만큼 조용한 행동이 가슴 깊은 곳을 흔들 수 있습니다. 선영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긴 이야기가 끝난 후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 등을 기대고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정훈 씨의 손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카페 안의 공기는 멈춘 듯했고 빗소리와 잔잔한 재즈 음악, 잔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정훈 씨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두운 갈색의 외투가 그녀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덮였습니다. 아무 말도 위로의 눈빛도 없었지만 그 외투를 통해 전해지는 온기만은 두터운 천을 뚫고 조용히 그녀의 등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선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몇 년 만이었을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다정하게 자신을 감싸준 것이. 욕망에서 비롯된 손길이 아닌 세월의 무게와 주름, 추억과 후회의 온기가 깃든 손길.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팍의 외투자락을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그 따뜻함을 조금이라도 오래 붙잡아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그리고 여전히 여자라는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짧은 머리칼을 살짝 흔들었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감정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열정적인 사랑이나 장밋빛 약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나를 보아주는 것,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정훈 씨는 다시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그 순간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기에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 가까이에 있었지만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자리에 있어 주었습니다. 선영 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천천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얼음이 한 방울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웃음 없는 집, 아들의 무심한 시선,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침묵하던 자신,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틈으로 드디어 따뜻한 빛이 새우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달라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 밤만큼은 그녀의 마음이 따뜻해졌고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이에 찾아온 행복은 늘 조용히 다가오고 그만큼 쉽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날 밤 이후 선영 씨와 정훈 씨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밤 인사,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는 메시지, 주말 오후에 조용히 마시는 커피 한 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부담 없이 다가왔습니다. 선영 씨는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도 특별한 약속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오늘 하루 어땠는지, 밥은 잘 먹었는지 물어봐주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들렀습니다. 어쩌다 본 것인지 휴대폰 속 정훈 씨와의 메시지를 보게 된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친구랑은 안 돼요. 그 말은 날카로운 바늘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선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에 더더욱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시선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한 사람, 지금 또 과거를 들쑤시는 사람. 그 눈빛 속에서 그녀는 다시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말없이 식지 않은 차를 치웠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 하나조차 마음대로 펼칠 수 없는 현실이 서글펐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정훈 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그녀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말, 그리고 그녀가 편안할 수 있도록 거리를 두겠다는 이야기. 그 이후로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만나자는 말도, 안부를 묻는 메시지도 사라졌습니다. 선영 씨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는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 익숙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선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어 혼자 방에 누우면 그녀는 여전히 그날의 외투가 생각났습니다. 이불이 어깨에서 흘러내릴 때 느껴지는 차가움, 창밖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유난히 허전하게 느껴질 때, 그때마다 그 따뜻한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 어딘가가 다시 닫히는 느낌, 막 열리려 했던 오래된 창문이 세찬 바람에 조용히 닫히는 소리처럼. 행복은 누군가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선영 씨는 어머니의 오래된 책장을 정리하다가 시간의 흔적이 묻은 작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몇 장은 반찬 레시피나 잡다한 메모들이었지만 어느 낡은 페이지에서 그녀는 손길을 멈추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겨운 글씨로 적혀 있던 한 줄, 우리 딸이 나이 들어서도 사랑받을 수 있기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은 선영 씨의 마음속 깊은 곳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스스로를 오랫동안 외면하고 살아온 그 지난 날들에 대한 애틋함, 안쓰러움, 그리고 후회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자신의 바람은 마지막까지 속으로 삼켰던 사람.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자신도 어머니의 삶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희생, 침묵, 포기,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선영 씨는 어느 순간부터 행복을 스스로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낡은 노트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조용히 곁에서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넘어진 적이 있어도 머리가 휘어졌더라도 넌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날 밤 선영 씨는 오랜만에 정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그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는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고 그녀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을 짊어진 엄마도 누군가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늦게 찾아온 손길일지라도 그 손이 따뜻하다면 남은 생을 함께하기에 충분합니다. 어느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선영 씨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정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그녀의 가슴은 조용히 떨렸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만난 장소는 예전과 같은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 부드러운 조명, 익숙한 재즈 음악,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둘은 잠시 말없이 마주 앉았고 정훈 씨는 조용히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 눈빛과 손끝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계속해도 될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같은 질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번에는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묵직한 다짐만이 전해졌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사랑한다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같은 온기로 머물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이는 감정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늦게 찾아온 감정일수록 더욱 진실되고 귀합니다. 그것은 오랜 외로움, 많은 후회, 그리고 깊은 이해 속에서 조심스럽게 피어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카페를 나서며 선영 씨는 흐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잔잔한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오늘만큼은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잔잔한 여운을 남겼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는 황혼일기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마음을 떠올렸다면 그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